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있었던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불법 의혹 사건. 자, 지금 관련자들이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는 이성윤, 김태훈, 이용구 뭐 이름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이름도 나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해명이라는 걸 내놓았는데, 이건 뭐 불법을 마음대로 저질러라는 선동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와 검찰 라인은 코너에 몰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는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 이용구 차관, 그리고 그 밑에 그 법무부 검찰 과장인 김태훈 검사, 자, 윤석열 징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이번 사건으로 본인들이 감찰을 받거나 감옥에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징계 감찰을 주도했던 박원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의 남편 이종건 대검 형사부장도 이번 사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종건 대검 형사부장이 출입국과 관련돼서 모습을 드러낸 정황이 이 카톡 메시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수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안양지청,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안양지청장이나 이 담당 차장검사 또 부장검사가 모두 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로 호흡을 맞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임검사에게 이 사건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나 후임 박범계 장관 후보자도 이 특임검사 요청을 사인하지 않기는 힘들 겁니다. 그만큼 지금 여론은 악화되어 있습니다. 자, 검사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입니다. 이런 경우 특임검사를 도입한 목적과 딱 떨어집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성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이 서울 동부지검에 전화를 걸어서 이 사건의 불법을 무마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윤, 김태훈, 이용구 뭐 다 나옵니다. 이름이 지금.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검 형사부장 하는 이 이종건 당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그리고 당시 이 대검 기획조정부 과장으로서 이 부하검사에게 김학의 출검 신청을 해주라 위법 이유로 거부당하기도 합니다만 계속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기획조정부 연구관 검사들한테 압력을 가했다는 김태훈, 또 이게 여의치 않자 동부지검의 검사 직무대리라고 이규원 파견검사의 레떼를 붙여주고 동부지검장도 몰래 자기 마음대로 문서를 위조하고 그걸 갖다가 동부지검 관계자에게 좀 봐주라고 전화를 했다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줄줄이 지금 다 추미애 라인의 핵심 중의 핵심들입니다. 특히 김태훈 당시 대검 기조부 과장, 지금 이 법무부 검찰 과장을 하면서 지금 사실상 이 추미애의 칼춤 인사의 실무자입니다. 실무 책임자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실무 책임자는 심재철을 대고 바로 그 밑에 있는 브레인입니다. 자, 이것들을 보면 지금 왜 이 정권에 문제가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김태훈 과장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태훈 과장은 지난번 윤석열 총장 징계 감찰 장치에서도 실무적으로 기획 일을 했습니다. 자, 김태훈 과장 어떤 사람일까요? 김태훈 검사는 과거 대학생 시절 민자당 당사 점거농성 사건에 관련된 운동권 출신입니다.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있습니다. 야, 대검 기획조정부 과장을 하다가 또 지금은 법무부 검찰과장입니다. 아무튼 이런 김태훈 같은 사람들이 지금 설치는 게 법무부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 나온 이규원 검사는 이 청와대의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사시 동기입니다. 친구입니다. 자, 이런 그 그림들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그리고 박상기 장관의 법무부 어떤 소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청와대도 개입됐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 이 사건은 지금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법무부가 관행으로 무슨 긴급해서 출국 금지를 시켰다? 법을 어긴 것도 관행이다? 이 말을 했다가 지금 검사들이 막 광분하고 있습니다. 관행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런 말이 여검사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건은 불법이자 사건을 조사하게 되면 이 쇠고랑을 찰 그런 범죄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을까요? 이종건,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가장 밥을 많이 먹는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그 사람의 남편입니다. 지난번 이용구 차관이 윤석열 총장 뭐 관련해서 윤의 악수하고 문자 메시지 왔다 갔다 할 때 텔레그램 대화를 할 때 그때 이종건 이름이 나왔죠. 이종근 2라고. 자, 그만큼 이종건, 김태훈 대검 기조부 과장을 했다가 지금은 법무부 검찰 과장, 이성윤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장, 정말 다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규원 검사, 이용구 차관 당시 위원이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김용민 당시 위원이었는데 지금은 민주당 배지를 달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기획이 이용구, 김용민이라고 지금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의 검찰을 망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일에 대해서 당시 대검 결정권자인 동부지검장 사인을 거부했습니다. 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워낙 불법을 검사들에게 강요하다 보니까 당시 대검 간부들은 모든 과정을 기록해 놔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거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연구관들, 검사들. 자, 이것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줄줄이 세상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훨씬 덜한 일로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은 감옥을 갔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결재권자 관인도 없고 지들 마음대로 거짓말 문서를 만들고 지들도 불법인 걸 아니까 기조부의 연구관에게 전화를 해서 후속 조치를 기조부에서 도와달라. 해당 연구관 그런 조치는 위법하다. 기조부 소관도 아니다. 반발하고 당시 대검 반부패 이 부장 이성윤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동부지검에 전화해가지고 좀 승해달라, 봐달라. 자, 이성윤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문찬석 당시 대검 기조부장 뒤늦게 보고를 받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연구관들한테 모든 과정을 기록해 놓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당시 연구관들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같이 모여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전부 다 붕괴했다고 합니다. 자, 김태훈, 다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입니다. 김태훈, 이종건, 이성윤, 이용구, 당신들 큰일 났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재명 지사하고 한번 붙었어요. 단세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지금은 자금을 풀어주는 데 있어서 다 풀어주느냐 아니면 덜 풀어주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풀어주느냐, 즉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잘 풀어주냐. 잘 풀어준다는 얘기는 재정 건전성이라고 한 또 하나의 측면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곤궁에 처해 있는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의 재정 도움이 필요한 분과의 어떤 균형점, 접점을 잘 찾아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점잖은 분 중에 한 분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백신 봉사상을 7번이나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일 점잖은 사람들에 주는. 그래서 정청리는 점잖은 것으로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
이렇게 이재명 지사한테 직격탄을 날렸어요. 단세포적으로 함부로 떠들지 마라. 그러니까 입놀림 조심하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바로 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완팀으로 열심히 잘하겠고 총리님의 조언 주신 말씀 잘 새기겠다. 이렇게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 재정 건전성보다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위기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 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 위기에 따른 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총리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한 확장 재정 정책에 동의하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의 논쟁에서 벌어서 어떻게 잘 푸신가에 지혜를 모아야 하고 막 풀자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면서 말이죠. 미세한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정 총리님 말씀 모두가 사리에 부합하는 말씀이고 제가 반박할 내용이었고 오히려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정부의 이론으로서 원팀 정신에 따르지 않은 고마운 권고로 이해한다. 이렇게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그냥 고개를 90도로 딱 숙이고 있는데요. 이거 시청자 여러분 진정성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의 평소의 행태를 볼 때 아주 XX처럼 굉장히 얕게 움직이는 꼼수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당에서 이낙연 대표 의견교회는 사면론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은 친문들의 찍힌 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대선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은 출당시켜라. 그리고 이낙연은 퇴진하라. 이 당원 게시판에 지금 전쟁이 났어요. 투표 전쟁이 벌어졌다. 그런데 투표 전쟁에서 벌어졌는데 지금 그 내역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 이낙연 대표의 퇴진에 관해서는 찬성한다는 얘기는 2,900명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싫다, 반대는 6,000개 정도의 글이 올라와 있어요. 대신에 이재명 지사의 찬반, 그러니까 출당의 좋다, 무려 5,800개입니다. 그리고 출당이 싫다, 200개예요. 그래서 이 대표보다는, 이낙연 대표보다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평가가 아주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재명 지사가 문받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민주당 내 지지층은 역시 이낙연 대표에 비해서 굉장히 얇다. 이것을 단적으로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바로 정세균 총리에게 꼬리를 팍 내리는 중대한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추미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추미애 얘기는 뭐냐면 지금 동부구치소 때문에 고발이 됐어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도 직무유기 혐의로 둘 다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된 사건은 동부지검이 맡도록 대검에서 할당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부지검장이 바로 추미애의 애완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즉 아들을 끝까지 봐줬잖아요. 대검에서 보안수사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보안수사 안 하고 추석 직전에 무혐의 처분해준 사람이 바로 김관정이에요. 그래서 이 김관정이가 과연 어떤 수사를 할 것인지 지금 법조계의 관심이 모두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역시 애완견다운 이 조사를 할 것이다. 결국 무혐의를 때릴 것이다 라는 말이 있고 지금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 그때만 해도 수사검사들에 대한 지휘권이 좀 있었지만은 지금 이성윤이가 흔들린 것처럼 김관정이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서 그렇게 아들 때처럼 막무가내식 수사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변에서까지도 지금 추미애한테 동부구치소 사태 도대체 무슨 조치를 했는지 대답해 봐라. 그러면서 6, 7가지를 문의한 바 있어요. 이렇게까지 민변에서 요구하는 걸 보면 김관정에 대한 압박 요인이 민변의 질문상 제대로 못했다고 따지고 있는 이런 측면도 지난번 아들 수사할 때와 하고는 이 수사 환경 자체가 아주 극적으로 달라졌다. 180도. 그렇기 때문에 김관정이 같은 사람이 또요 갑자기 배신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류에 편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김관정의 이 추미애에 대한 수사 과연 어느 방향을 갈 것인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압박과 그리고 이 감시 감독 철저히 여론 언론을 통한 꼭 필요한 상황이다. 예. 그리고 이 국회에서도요 동부구치소에 대한 사태 도대체 추미애가 뭐 했느냐 이런 질의에 관해서 추미애는 자기가 할 것은 다 했다.
강변에 나섰습니다. 마스크도 지급해뒀고 또 이 방역 관련 검사도 다 했고, 다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됐다는 말은 절대 안 했어요.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악화됐느냐, 바로 동부구치소의 특수한 구조 때문에 그랬다. 밀집 밀폐, 이런 이 밀접, 이 산밀 문제 때문에 되어 있는데요. 그 문제는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그럼 누가 잘못이냐? MB 때 지은 것이다. 또 남 탓에 나섰습니다. 이런 천년비의 추미애, 반드시 직무유기와 관련된 이 고발된 사건 철저히 하도록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휘에 나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추미애 뒤를 이을 박범계, 이게 만만치 않은 선수예요. 박범계. 오히려 추미애 부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가 추미애 후임으로 박범계를 내정한 그 이유서를 국회에 냈지 않습니까? 청문 요청서에. 그걸 보면 청와대 수준도 참 기가 막히다. 아니면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수준도 대단하다. 아니, 법무장관이 뭡니까?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했다 하더라도 정무적 판단이 법리적 판단보다 앞서가지고 추미애 같이 법무부를 이끌고 검찰을 취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색깔을 입혀버리는 이 내정 사유를 써서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왜 장관을 임명했냐면 바로 우리법 연구의 활동이 아주 대단했다. 그 다음에는 노무현 정부 출범에 굉장히 기여했다. 현직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사표 쓰고 나와가지고 바로 노무현 대선 캠프에 참여했다. 그래서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했다. 이런 두 가지가 핵심 사유입니다. 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 정치 편향적인 사람을 법무장관에 둔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앞으로 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측에서 청문회 관련해서 노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노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뭐냐? 이 박범계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시각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완전히 소외돼서 좌천 탔을 때만 하더라도 참 의로운 검사다. 형형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가을 국정감사장에서는 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똑바로 앉으라고 눈을 부아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선택적 정의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필책을 하고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달라진 박범계의 모습이 그대로 표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번 이 청문회 석상에서 바로 야당이 노리는 핵심이다. 도대체 저렇게 변심하고 있는 이 박범계가 또 어떤 변심을 통해서 이 법무부의 법무행정, 그 다음에 검찰에 대한 지휘를 청와대의 코드에만 맞출 것인지 야당에서는 지금 벼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범계 굉장히 논란이 야기될 것이 틀림없는데요. 추미애의 붕어빵보다 좀 더 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SSN을 통해서 자기가 장관이 되면 수사권 조정 다음에 할 일은 이제 수사권 조정은 이미 1월 1일부터 발효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인권 보호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그랬는데요. 말로는 인권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추미애도 조국도. 그리고 이게 다 문재인 때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인권보호감독관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권보호가 현 정권의 중요한 이 검찰 개혁의 코드로 되어 있는데 이 얘기를 보면 결국은 인권보호, 검찰 개혁을 앞세워서 윤석열 총장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행정을 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추미애가 이 깔아놓은 길을 그대로 이 박범계도 가고 있는데요. 다른 점은 바로 아직도 추미애가 사직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박범계가 뭔가 청문회상에서 잘못되면 바로 그 뒤를 이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과연 믿는 도끼가 뭐냐? 믿는 게 뭐냐? 제가 보기에는 믿는 게 바로 국민청와대, 청와대에 올렸잖아요. 거기 41만 명이 넘는 문바들이 청원을 했어요. 신임해달라. 바로 이 문바들을 믿고 지금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하극상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 노정되고 있고 마치 언제든지 윤석열이가 나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듭니다. 왜냐하면 조국 때는요, 사의를 표명하자마자 바로
사회수를 처리하고 차관 대행체제로 돌입했어요. 그래서 이 김호수 차관이 법무부 탄생 이래 최고 오랫동안 차관 대행했잖아요. 추미애 가기 전까지, 오기 전까지.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사표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장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 추미애의 모습을 볼 때 뒤에 믿는 것이 문바 이상의 또 뭐가 있는지, 아니면은 또 이 역설적으로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한테 얼마나 많은 또 이 약점을 잡혀 있길래 저렇게 쩔쩔매고 뇌물 이렇게 완전히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김호수, 김진욱이죠. 이 공수처장의 그 아들, 이중국적 문제가 또 이 청문회 석상의 하나의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 기간은요, 2001년도 7월에서 2003년도 12월로 되어 있어요. 1년 7개월. 하버드대 로스쿨의 이 법학 석사 LLM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LLM 과정은요, 딱 1년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 JD 과정이 3년이에요. 예. 그래서 되어 있는데, 마침 이게 2003년도 2월에 끝난단 말이에요. 끝나게 되어 있는데, 아들 등록은 언제 했냐면 2003년도 출생 등록을 4월 19일 날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쯤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등록을 시키려고, 아들 출생 등록을 시켜가지고 이중국적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도록 김앤장을 통해서 조치를 했다. 이것이 의혹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부인하고 있지만은 이제 청문회가 열려봐야 진면목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는 하나는요, 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우 의원, 가로세로 연구에서 성폭행 혐의로, 그러니까 여비서, 여인턴 성폭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북도에 감사 갔을 때 2018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짐승만도 못한 가세연에 대해서 못하다고 그러면서 가세연에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세연 이 고발 조치를 했는데 빨리 그 결과가 나와서 억울한 점은 억울한 점대로, 그리고 잘못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까지 주장한 방송사 잘못됐다면 잘못된 대로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칼럼 하나를 이거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읽어드리는 칼럼입니다. 조선일보의 윤평중 칼럼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국 민주주의를 살릴 것이냐. 왜냐하면 문바들 굉장히 참 위태롭지 않습니까? 문바들 때문에. 근데 역설적으로 추미애는 문바만 믿고 지금 안 나가고 버티고 있잖아요. 이렇게 문바가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생명력, 우리가 반드시 뺏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내용이 좋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4월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한 5분 동안 여러분들께서 꼭 들어주십시오. 빠른 속도로 좀 대신에 읽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락하고 있다. 민생은 악화 일로인데다 코로나 재난의 출구도 보이지 않는다. 20년 집권을 장담하던 기세는 간 곳이 없다.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거론한 배경이다. 문 대통령이 탈정치를 선언하면서 PI 대통령 정체성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입니다. 이미지를 바꿀 것이라는 말이 들린다. 하지만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 제왕적 대통령의 실정을 일개 선언문으로 은폐하는 건 불가능하다. 모든 행위가 정치일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탈정치 선포는 무책임의 극치일 뿐이다. 문정권의 조락이 가리키는 진정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성취였던 한국 민주주의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정치에선 압도적 지지로 출범했던 정권이 정치 패족으로 퇴출되는 비극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집권 초기의 국민적 환호는 너무도 빨리 총체적 환멸로 대체된다. 보수 진보 정권을 불문하고 되풀이되는 악순환이다. 국민적 열정과 국가 에너지의 낭비가 극심하다. 정치 리더십의 일탈과 육공화국 헌정체제의 결함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탓이다. 문 정권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어떻게 한국 민주주의를 살릴 것인가라는 성찰로 승화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최대 문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민주 절차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동원해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공격했다는 데 있다. 선출된 권력이 지지층을 앞세워 민주주의 규범을 무시하고 무절제한 권력 행사를 일삼을 때 우리 헌정체제는 경악할 만큼 취약했다. 현대 공화정의 모태인 미국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선 불복이 빚어낸 갈등이 미국 민주주의를 총체적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 문재인 정권 4년 통치는 민주주의 미명으로 헌정질서를 해체한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보여주듯 문정권은 시민적 자유와 권리에 입각한 민주주의 규범을 무시해 왔다. 대한민국 헌정체제 안에서의 경쟁자인 보수야당과 비판 시민들을 청산 대상으로 좌표 찍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문정권은 자신들의 권력 남용을 헌정질서 차원에서 제어하려 한 자유언론, 검찰, 법원을 국가의 적으로 공격했다. 민주주의 외형만 유지하면서 정치적 경쟁자와 비판 세력을 박멸하려는 전체주의적 전쟁 정치는 한국적 연성 파시즘의 출현을 의미한다. 현재 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전직 대통령 감옥행이라는 한국 정치의 저주를 피하는 데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 퇴임 이유를 보장하고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끌는 힘은 공수처 같은 정권 보이기구가 아니라 민주적 규범에 충실한 통합 정치에서 온다. 한국 민주주의를 살릴 통합과 화해의 정치는 문 대통령이 문바들의 맹동을 제어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박바가 박근혜 전 대통령 몰락을 부른 것처럼 문바는 문 대통령이 국민적 실망을 잃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연성 파시즘과 결합한 포퓰리즘을 제어하는 한국 민주주의가 제어해야 한국 민주주의가 산다. 문 대통령이 양념으로 공인한 문바의 폭주는 다수결 민주정치의 배리를 증명한다.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공격하고 시민적 이성을 부정하는 문바는 민주주의 수치이자 정치적 재앙이다. 파시즘이 낳은 일란성 쌍둥이면서도 서로를 근친 증오하는 문바와 박바의 횡포를 시민들은 경멸한다. 사랑과 두려움의 상징이던 정치인이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건 몰락의 징후다. 문 대통령은 민심의 환멸이 분노 어린 경멸로 변할 때 권력의 하산길이 위태로워진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조국 사태와 윤석열 파동을 거치면서 많은 시민이 문정권 지지를 철회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코로나 재앙도 민심 이방을 앞당기고 있다. 특히 부동산 참사가 결정타를 날렸다.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사람들은 아버지의 죽음보다 자산의 상실을 더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정권이 파시즘적 적대 정치를 고집하면 패족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젠 분열의 정치를 넘어 삶의 현장에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때다. 통합과 정의의 실천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살릴 단 하나의 길이다. 민심의 경륜은 오만한 권력을 쓸어가 버린다. 문정권이 이대로 복주하면 못살겠다 갈아보자의 태풍이 한국 사회를 강타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을 일신해야만 한다. 지금이 나라 사랑을 증명할 최의 기회다. 자, 저의 결론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을 일신하고 나라 사랑을 증명할 최의 기회를 보여줄 기회를 활용할 만한 능력도 인물도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대안은 반드시 대선에서 우리 야당이 정권을 되찾는 길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